2월 7일 수요일입니다. 미주널이 준비한 테슬라 속보 뉴스입니다. 테슬라를 자동차 회사냐 소프트웨어 회사냐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자동차 회사에서 출발하여 파이널 골은 소프트웨어 회사로 나가는 곳이다 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소프트웨어 회사 쪽에 비전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 막대한 돈을 슈퍼컴퓨터라든지 휴머노이드라든지 이런 쪽에 쏟아붓질 않겠죠. 물론 지금 당장 테슬라의 주 수입원이 바로 테슬라 자동차의 판매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기 자동차 시장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지는 과정에 테슬라도 거기에 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면 10년 후에 테슬라는 어떤 위치에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서 미주노의 테슬라 속보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화면에 보시다시피 테슬라가 Another Artificial Intelligence, 또 다른 AI 슈퍼컴퓨터를 발표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이 기사를 쭉 읽어보면 대표적으로 테슬라의 두 대표적인 파트너 기업 두 곳이 나오는데요. 한 곳이 바로 엔비디아, 그다음 또 한 곳이 바로 파운드리 반도체 업체인 TSMC 대만 회사입니다. 자, 이 기사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지 않고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는 틈만 나면 엔비디아의 황씨 아저씨 젠슨 황 황씨 아저씨한테 전화해가지고 좀 달라, 좀 더 속도 좀 내달라, 좀 더 지원해달라. 이미 테슬라의 그 도조 슈퍼컴퓨터 만드는데 3억 달러가 투자가 됐고요. 10,000개의 GPU가 지금 구동되는 시스템이고요. 들으셨겠지만 뉴욕 버팔로에 있는 기가팩토리에 5억 달러 비용이 소요되는 또 다른 이 슈퍼컴퓨터 AI 도조를 위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계속 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테슬라를 비롯한 수많은 굵직굵직한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데서 계속해서 엔비디아의 GPU를 주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또한 여러분, 파운드리 업체인 삼성전자가 좀 밀린 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세계 최고의 파운드리 반도체 업체인 바로 TSMC도 이번에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왔고 움직임도 굉장히 좋은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테슬라가 도조 컴퓨터를 활용하여 AI 모델과 완전 자율주행 기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 타이완에 있는 바로 TSMC가 제공해주는 엔비디아의 GPU, 차량용 칩 이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잘 나가는 이들끼리 삼각편대를 이루어서 앞으로 쭉쭉 전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뉴욕시에 건설 중인 이 슈퍼컴퓨터에 대한 소식 새롭게 또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에게 신속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 지금 오늘도 테슬라가 상승 중에 있습니다. 초반에 급락세를 딛고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현재 녹음하는 시간이 서부 시간으로 8시 47분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현재 플러스 1.08%에서 187.04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오늘 테슬라가 이렇게 상승한 이유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바론스 나오죠. 이 바론스의 리포트에 의하면 오늘 테슬라의 상승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어제 실적 발표한 포드에 있다라고 하는 리포트입니다. 오늘 포드는 실적 발표 후에 조금 밀리는 값은 있지만 그래도 플러스 3.15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어저께 저는 애프터 마켓에서 포드 올라가는 거 보고 되게 놀랐어요. 그리고 버텨주는 거 보고 포드 이런 모습 상당히 낯선 모습이었습니다. 자, 물론 어저께 포드 실적 발표가 좀 아쉬운 부분은 있었죠. 하지만 어제 포드가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4분기에 강력한 수익을 보고했다. 그러면서 24년 영업이익의 중간값이 약 11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이던스가 좋았던 거죠. 이거는 월가가 예상한 것보다 약 10억 달러가 더 많습니다. 지금 월가에서는 약 100억 달러 정도 예상했는데 아니다, 우리 110억 달러 예상한다. 그리고 23년에 우리가 돈을 벌어들인
104억 달러보다도 무려 6억 달러가 증가한 수치다. 자, 이런 발표 이후에 투자자들에게 안도감을 주었고요. 포드 투자자들 그리고 자동차 산업의 전망이 시장에서 지금 계속 걱정하는 거 있잖아요. 야, 이거 불경기 오면서 야, 이거 그들의 전망과는 다르게 희망적이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전달이 되면서 반사 이익으로 테슬라도 지금 같이 오르고 있다는 사실. 이게 바로 오늘 리포트 나온 바런스의 리포트입니다. 물론 오늘 테슬라가 오른 거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레이오프 소식도 좀 전해졌거든요. 다음 소식 바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테슬라의 레이오프 소식인데요. 이게 새벽부터 이게 찌라시인지 아닌지에 대한 뉴스들이 많이 나왔는데 저희 미주놀에서 필터링을 거쳐서 찌라시가 아니라 블룸버그 통신에선 찌라시 뉴스 같은 거 보고 안 하죠. 자,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은 테슬라의 매니저들이 그 매니저 부서에 있는 직원들에게 각각 여기 제목 나오죠. 너의 위치가 뭐냐? 이 질문은 뭐냐면 레이오프 전 단계죠. 쉽게 말해서 좀 구체적인 어떤 회사로서의 방침인데 테슬라가 일부 직원들의 분기별 성과 평가를 취소한 후에 각 잡 디스크립션이라 그러죠. 이거에 대한 일종의 경고, 평가, 이밸루에이션 이거를 진행했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일단 테슬라는 이 로이터 통신의 정확한 질문에 대한 즉각 응답은 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12월 30일 대비 테슬라는 전 세계 직원 숫자가 14만 473명으로 지금 통계가 되고 있거든요. 자, 이 보고서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동차 제조업체 마진을 지금 훼손하고 있는 과정 속에 수많은 기업들이 지금 레이오프를 단행하고 있잖아요. 미국 경기 좋다면서 레이오프는 왜 해? 라는 영상 제가 어저께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 끝부분에 제가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안 보신 분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테슬라는 계속해서 가격을 할인하면서 시장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중국 시장에서 BYD한테 밀리면서 다시금 회복하려고 무진장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오늘 지금 이 흘러나온 테슬라의 이 레이오프 소식 또한 바로 이러한 연장선에서 함께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이미 한 2주 전부터 제 주변에 테슬라 다니는 분들한테서 이런 소식들이 좀 전해졌었어요. 우리 남편이 슈퍼 위에 보스가 또는 매니저가 좀 보잔다. 느낌 자체가 왠지 레이오프의 분위기가 좀 계속 일고 있다. 근데 테슬라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현지에 있는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흔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M7 기업들도 계속해서 지금 직원들의 숫자를 줄여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러한 기업들의 행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미진홀과 함께 계속 지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어제 실적 발표한 포드, 이 포드사에서 중국의 저가형 전기 자동차와 또한 테슬라와 경쟁하기 위해서 저가형이 나오죠. 전기차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자, 포드의 CEO인 짐 팔리는 어저께 컨퍼런스 콜에서 수년간의 비밀 개발 끝에 크고 값비싼 전기 자동차에서 이제 저가 모델로 전환할 계획을 발표한다라고 깜짝 발표를 했는데요. 자, 우리가 흔히 지금 가이드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는 가격대가 25,000불이죠. 그렇죠? 25,000달러짜리 전기차. 여러분 제가 이번에 첫째 녀석 새 차를 하나 뽑아주면서 쭉 리서치를 했더니요. 25,000불 미만의 새 차는 기아 소울밖에 없습니다. 기아 소울. 근데 뭐 기아 다시는 분들한테 정말 죄송한데 차를 그따위로 만들어가지고 여기 고삐리들한테도 유일하게 소울은 너무너무너무 못생겨가지고 그 차 타고 학교 갈 바에는 걸어가겠다 할 정도로 기아 소울은 정말 인기가 없어요. 왜 차를 이렇게 못생기게 만들지? 식빵에다 그냥 엔진 걸어놓은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기아 소울 타고 다니시는 분들. 네. 뭐 저도 누가 공짜로 준다면 타겠지만 하지만 기아 소울 이외에는 지금 25,000불짜리 새 차를 구하는 거는 이제 그 시절은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거든요. 좀 씁쓸하죠. 자, BYD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굉장히 저가용 전기차를 만들면서 공략을 해나가고 있잖아요. 자, 포드가
뭐 F150부터 시작해서 이런 전기차를 생산을 좀 중단하면서 한때는 전기차 시장을 포기하는 거 아니야? 근데 저는 그 언론의 설레발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각 나라에서 미국만 하더라도 각 주에서 몇 년까지 이제 내연기관차를 더 이상 못 만들게 하겠다라고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데 다시 내연기관차로 휘발유차로 전환한다? 그거는 뭐 지구 환경이 더 박살나서 더 홍수 나야 정신을 차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과도기적 단계로서 하이브리드 카가 지금 조금 반짝하는 거지. 저는 하이브리드 카도 뭐 타보셨습니까? 저 프리우스 같은 거 타보면 뭐 가스는 확실히 적게 먹는데요. 수리비도 장난 아니고요. 걔도 배터리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뭐 밟아서 좀 나가야지 차가. 예, 나가야지. 그러니까 저기 속도와는 상관없이 그냥 사시는 분들에게 상관없지만 하이브리드 카는 메인 카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제가 차를 딱 몰아보면서 느낀 거거든요. 여러분 테슬라 몰아보신 분 있으세요? 테슬라 주주분, 테슬라 실제 테슬라 차량 운전하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저는 제가 테슬라를 딱 타면서 운전하면서 제일 먼저 놀랬던 게 뭐냐면은 순간 가속력이었어요. 파워가 이렇게 셌어? 오히려 전기차기 때문에 내연기관보다 좀 파워가 약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의 기우였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 가지고 노는 그 리모트 컨트롤 그 장난감 자동차처럼 막 팡팡 튕겨나가더라고요. 자, 여러분, 포드가 저가형 전기차 시장에 드디어 승부수를 던졌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것을 시사하는데요. 일단 저가형 전기차 시장의 파이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뉴스를 전하는 와중에 왜 제 머릿속에는 굉장히 불쌍한 기업 하나가 떠오를까요? 누가? 루시드입니다. 루시드. 좀 빨랐던 것 같아요. 그렇죠? 루시드. 전기차가 대세를 이뤄서 내연기관차를 몰아내고 뭐 전체 한 80% 정도 시장을 다 자동차 시장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프리미엄 차가 나왔어야 되는데 좀 빨랐다는 생각이 들고 얼마 전에 리비안도 자 조금 작은 사이즈의 SUV와 그 다음에 픽업 트럭을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죠. 파이가 점점 커지는 것, 저가용 스몰 사이즈의 시장이 점점 커지는 것은 테슬라한테도 굉장히 큰 호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소식은 테슬라한테는 조금 악재의 소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폴스터,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폴스터 CEO입니다. 스타가 아니죠. 폴스타. 볼보라는 자동차 회사에서 이제 갈라져 나온 회사거든요. 폴스타. 자, 우리가 얼마 전에 렌탈 업체는 홀치가 테슬라 계약 끊고 테슬라 차량 다 팔아버리겠다 발표했잖아요. 근데 그때 이 홀츠가 테슬라 전기 자동차하고만의 계약을 한 게 아니라 이 폴스타하고도 계약을 했었습니다. 근데 극적으로 폴스타는 살아남았어요. 뭐가 살아남았냐면 홀츠에서 왜 전기 자동차를 싫어했는가를 알아봤더니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자꾸 테슬라가 가격을 팔고 난 다음에 확 내려버리고 올려버리고 하니까 여러분 렌트카 회사는 이거를 렌트해서도 하지만 렌트가 끝난 회사를 또 팔기도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리세일 밸류가 자꾸 휘청휘청거리면 진짜 스트리트 언어로 짜증 나죠. 예? 한두 대도 아니고 그 부분 그 다음에 어떤 차량의 수리 부분이라든지 뭐 고객이 찾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왜 헐츠가 전기차를 자꾸 빼버리려고 하는 건가를 알고 거기에 대한 약속을 했답니다. 우리 그러지 않을 테니까 우리 거 계속 구매해줘.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기사를 쭉 읽어보면 자 헐츠하고 2022년부터 23년 사이에 지금까지 약 13,000대 와우 굉장히 많이 판매했네요. 그러니까 헐츠에 파는 거죠 얘네가 그렇죠. 그리고 리콜에 대한 부분도 이제 책임지겠다 해가지고 극적으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테슬라가 자존심 좀 버리고 폴스타처럼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돈 얼마 한다고 좀 이 헐츠 좀 맞춰주면 충분히 가능할 텐데 가만히 기사를 읽어보면 테슬라와의 관계는 항상 기싸움, 자존심 싸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비즈니스는 냉정해야죠. 자 마지막 소식은 뉴욕에서 전하는 KBS 소식 같이 전해드릴 건데요. 자 영상 보면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남자가 쓴 이게 비전 프로인 거 아시죠? 이 비전 프로 쓰고
사이버 트럭 운전을 했다는 얘긴데요. 한번 좀 볼까요? 자, 소셜 미디어에 올라온 이제 운전대에 손도 잡지 않고 있죠. 허공에 대고 뭔가를 계속 조작을 하는데 이제 비전 프로 써서 가상 현실인 거죠. 여러분 애플의 이 비전 프로 쓰게 되면 이 현실 세계와 가상 현실 혼합이 되는데 이 남자가 타고 있는 차가 지난번에 나온 사이버 트럭인데 여러분 사이버 트럭은 완전한 오토파일럿 프로그램이 적용되지 않은 차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개입이 필수적인 차에 저렇게 뒤집어 쓰고 저짓거리를 해서 물론 이제 알고 봤더니 결국 저걸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조회수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한 1분 30초 정도만 운전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뒤에 이제 폴리스카도 나오는 걸 보이는데 애플도 자, 이 비전 프로를 쓰고 뭐 자전거, 차량 절대 운전하지 말라고 강력한 경고 문구를 해놓고 있는데 관종인지 뭐 어찌 됐든 미국 교통부 장관조차 이 기사들을 링크하면서 지금 이러면 안 된다. 운전자가 운전에 관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시한 상태입니다. 자,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과 애플 비전 프로가 결합돼서 좋은 뉴스가 나와야 될 텐데 이런 뉴스 나오면 좀 짜증이 나죠. 여러분 어찌 됐든 이슈화되는 것은 좋은데요. 근데 이슈화가 좋은 일로 돼야지 사회면에 나오면 안 되겠죠. 저희가 준비한 테슬라의 뉴스 쌍끌이 어선처럼 긁어서 필터링을 거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된다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장이 끝나면 테슬라의 기술적 분석 영상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